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 SOC 강좌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시간입니다. 제 이름은 민지원이고요.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 언어 중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문장 보호에 대하여 2차 시에 걸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문장 보호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기능에 대해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또 남한과 북한의 문장보호 규정의 근간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 두 번째 시간까지 현행 남한과 북한의 문장보호 규정을 비교를 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장보호 규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문장보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장보호란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문자와 함께 사용을 하는 보호죠. 보통 마침표나 쉼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보호는 말보다는 글, 그러니까 문어에서 적용이 됩니다. 문장보호를 사용함으로써 글쓴이는 자기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 또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이 문장보호라는 것은 문자를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어라고 적혀 있는 문장을 그래서 읽을 때 이 문장의 끝에 마침표가 있는지, 물음표가 있는지, 또 느낌표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문장이 서술인지 물음인지 명령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장보호는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쉼표는 이 앞의 말이 바로 다음에 있는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보고 계시는 예에서 진우는과 웃으면서 사이에 쉼표가 찍혀 있다면 이 웃다의 주체가 진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험 문제 등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에서는 열거된 어구들 중에서 가운데점이 사용된 것이 같은 묶음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민수, 영희, 선미, 준호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수와 영희 그리고 선미와 준호가 같은 묶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말 규범집은 북한의 어문 규범집인데요. 여기서도 이 문장과 문장 사이 또는 문장을 이루는 단위들의 뜻과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문장 보호가 쓰인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보호의 주요 개념과 기능은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는 것,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문 규정에서는 이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 보호를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약속을 해서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박스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보호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문장 보호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든 예를 보시면 문장에서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냥 기호라는 생각이 들거나 어문 규정에서 이런 것까지 다룰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 보호를 어문 규정에서 정할 때 그 다루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보인 것 중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문장 보호로 인식을 하는 느낌표, 물음표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이 웃는 표시 이모티콘도 보이고 수학 기호로 쓰는 화살표라든지 또 언어학에서 비문 표시로 쓰는 별표 같은 것 등 다양한 부호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어문 규정에서 다루는 문장 보호라는 거는 그냥 보호가 아니라 문장의 뜻을 돕거나 또 문장의 한 부분이 어떤 성격인지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문장 보호라고 다루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명이 2002에서는
문장 부호와 일반 부호를 구분하지 않고 문자 사용 영역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국민들의 국어 생활에 가까운 교과서, 도서, 신문, 정부의 공문, 법률문 등으로 제한을 하고 기타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사용은 한글 맞춤법과 별도로 권장안을 보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호나 용법 같은 것은 한글 맞춤법의 문장부호 규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2014년에 개정된 규정을 보시면 수학이나 언어학 등의 전문 분야에서의 부호 용법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빗금의 여러 기능 중에서 분수를 표시하는 기능에 대한 언급도 제외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전문 분야에서 용법들이 문장 부호에서 이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용법이 문장 부호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쓰면 이제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맞춤법과 별도로 그 분야에서 정한 대로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문 규정의 문장 부호에 대해서 아주 최소만 다루자는 견해부터 가능한 한 넓게 다루어 정하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언중들이 표기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또 사용을 많이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으로서 다루는 것이 우리가 사용할 때 불편을 덜고 또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남한의 문장부호 규정은 조선어 학회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근간으로 하고 또 1940년에 이것이 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서로 다른 언어 정책 아래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들이 공통의 규정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한 규범의 근간인 1933년 한글 맞춤법의 체계와 이때 제시된 문장부호의 종류를 한번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 부록으로서 문장부호가 제시가 되어 있고 16개의 부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문장부호 명칭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매우 소략되어 있었는데요. 또 1933년에 글을 쓸 때 지금과 다르게 이제 세로 쓰기를 위주로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부호들도 주로 세로 쓰기 부호들입니다. 1940년에 개정이 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세로 쓰기와 가로 쓰기용 부호를 모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호의 개수가 39개로 비교적 많아졌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아서 이 표에서 그 39개를 모두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이 1940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보시면 마침표라는 상위 체계 아래 가로쓰기용은 운점, 세로쓰기용은 고리점, 이렇게 이중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문장부호 명칭도 제시되어 있는데 쭉 보시면 남한에서 대화 인용할 때 쓰는 큰 따옴표나 마음속 말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작은 따옴표가 각각 개 발톱점, 새 발톱점이라는 좀 재밌는 이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남북한의 문장부호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제 분단 이후부터의 일이겠죠. 이 서로 다른 언어 정책 하에서 자체적인 개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일찍부터 국가 차원에서 이 문장부호 규정이 공포가 되었고 지금까지 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체제의 특성상 공식성이 더 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부호들만 간략하게 남겨서 11개에서 19개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장부호는 일찍부터 가로쓰기를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1933년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40년에 세로쓰기 원칙에 가로쓰기용 부호가 섞여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북한에서 따로 개정이 된 1950년 규정부터는 모든 문장부호가 가로쓰기용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6년에 국어사정위원회에서 개정한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아예 이 문장부호법은 가로 쓴 현대 조선말에 그래서 쓴다라고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문장 부호에 대해서 남한에 비해 그 중요도를 굉장히 높이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1954년에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부록이 아니라 제8장으로 봐서 본문 속의 한 장으로 다루고 있고, 또 1966년에 조선말 규범집을 보시면 이때부터 문장부호법이라고 해서 맞춤법에 속하는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맞춤법과 대등한 정도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문 규정은 사칙이라고 해서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문어어 발음법과 함께 이 문장부호법이 들어가는 거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태도는 남한의 방식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1988년이나 최근에 개정한 2014년 규정에서도 문장부호법이 여전히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의 1940년 한글 맞춤법에서 이전에 한글 맞춤법에서 개발톱점, 새발톱점이라고 부르던 인용부호가 북한의 1954년 규정에서는 삭제가 되었고 다른 부호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이 이후로도 지금까지 북한의 문장 부호에서는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 말하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기능을 어떤 부호들이 하고 있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남한의 문장부호법은 분단 이후에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1933년 그리고 1940년에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계속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문교부 등에서 자체적으로 교정 편람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는데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은 1988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2014년에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이 고시가 되면서 한 차례 변화를 겪었으니까 북한이 이제 5번 개정을 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남한의 문장부호는 1988년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일부 세로쓰기 부호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2014년 문장부호에서는 가로쓰기만 전용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남한의 문장부호는 1988년과 개정된 2014년 모두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위상이나 중요성에서 북한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한번 제정한 이 어문 규정을 고치는 일에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규정을 너무 작게 개정을 하는 것은 언중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어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겠죠. 글 쓰는 환경부터 컴퓨터로 문서를 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1988년과는 또 꽤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할 사회적 요구도 또 높아졌기 때문에 문장부호 규정의 경우도 또 오랜 준비 기간을 걸쳐서 신중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허용 규정을 대폭 늘려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이전 규정을 따라도 크게 틀리는 일이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014년 규정도 사실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주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2014년 그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규정은 가로쓰기가 원칙이지만 일부 세로쓰기 보호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리점, 모점, 혼납표와 겹납표의 4종이 그것입니다. 이중 온점의 기능으로 세로쓰기에서 사용하던 고리점, 또 반점의 기능으로 세로쓰기에서 사용하던 모점은 2014년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혼납표와 겹납표는 기존 규정에서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쓸 자리에 세로쓰기에서 쓰던 것인데요. 2014년 개정안에서는
이것들이 가로쓰기 부호용법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 문장부호 명칭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마침표라는 상위 체계 아래 온점, 물음표, 느낌표가 포함이 되고 쉼표라는 상위 체계 아래 반점, 가운데점, 쌍점 등이 있는 이원적인 분류 체계였는데 언뜻 들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현실과 다른 면이 있죠. 이 이원적인 분류 체계가 일원적인 체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쉼표 아래에 가운데점이나 쌍점이 포함되는 그런 체계는 이제 없어지고 쉼표는 그냥 쉼표인 거죠. 온점과 반점은 마침표와 쉼표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하지만 기존 명칭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언어 생활에서 자주 쓰이던 것인데 1988년 문장부호에 없던 부호도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규정이 없어서 부르는 이름도 사람마다 꺽쇠, 꺽쇠표, 꺾은 괄호 등등 제각각이었는데 2014년 규정에서 홑 화살 괄호, 겹 화살 괄호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홑 화살 괄호는 소제목이라든지 법률 등을 나타낼 때 쓰고 겹 화살 괄호는 책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쓰는 것으로 용법을 규정했습니다. 앞서 허용 규정이 많아졌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줄임표를 꼭 가운데점 6개를 찍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컴퓨터 자판에서 입력하기 편하도록 점 3개만 찍는 것도 가능하고 또 가운데가 아닌 아래에 점을 찍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또 가운데점 대신에 마침표나 쉼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모든 가운데점을 마침표나 쉼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가운데점의 다양한 용법 중에서 마침표나 쉼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 괄호나 낫표가 원칙인 경우도 따옴표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 허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예를 보시면 이 축배의 노래라는 작품 제목이 홑 낫표나 홑 화살 괄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작은 따옴표로 또 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88년 규정에서는 문장부가 이 한글 맞춤법 본문과 다르게 따로 해설이 없었고 규정 자체도 굉장히 간략해서 실생활에서는 사용하기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지 또는 찍지 않아야 하는지 규정에서 다루지 않아서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또 혼란이 많았던 개별 부호의 용법을 상세하게 또 다루게 되었고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항목수가 꽤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부호의 개념 그리고 남북한 문장부호의 뿌리가 되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부터 또 분단 이후 문장부호 관련 규정이 남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행 남북한 문장부호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